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독학사를 같이 공부하게 된 김초영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독학사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저와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국어에 대한 이해 파트를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달리 문법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어에 대한 이해, 제목처럼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들, 그 다음에 기능들을 살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언어로서의 국어. 자, 1번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언어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척도이고 인간만이 지닌 고차원적인 의사전달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척도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동물들이 언어를 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언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인간이 쓰는 언어와는 확연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척도이면서 오로지 인간만이 지닌 고차원적인 의사전달 수단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언어에 대한 기술은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돈을 위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으로서 어떤 이득을 보는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언어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 등의 다른 분야와도 연관이 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똑같은 말이지만 저렇게 표현했을까? 자, 사람이 뱉어낸 말에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의도, 감정 또는 의식, 무의식의 세계가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역추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심리학 등의 다른 분야와도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언어는 우리 문화, 사회, 협동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이자 주변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언어가 없다면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특히 문화나 사회, 협동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언어가 없으면 생존은 가능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회생활은 불가능하다. 자, 직장에 출근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업무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사회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언어와 우리의 생활과의 관계가 깊은 만큼 언어 연구의 필요성도 크다. 자, 국어의 연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도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자, 우리의 방언들, 고유어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또 어떻게 지켜나갈고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부터 우리 언어 연구는 그만큼 필요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인간이 의사소통할 때 언어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언어 말고 그럼 뭘 사용하죠? 제스처를 쓰죠. 표정을 쓰죠. 그래서 분명히 비언어적인 표현 또한 역시 의사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어만 사용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비언어적인 표현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언어의 특성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 정리하신 후에 꼭 머릿속에 숙지가 돼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특성부터 보죠. 자의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우연입니다. 즉, 말소리와 의미는 우연한 결합이다. 수의성, 임의성, 무연성, 우연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죠. 자, 꽃을 꽃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어린 꼬마 친구들한테 질문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이건 왜 책상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하지만 저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꽃을 꽃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없고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 왜 없느냐? 꽃을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기 때문이었겠죠. 자, 영어권에서는 꽃을 플라워라고 쓰고 읽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쓰고 읽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꽃이라고 부르는 게 편한 것이고 그들은 플라워라고 부르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의미와 글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르기 편안한 말들로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결합이기 때문에 필연성은 없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특성입니다. 사회성입니다. 역시 사회성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회성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약속입니다. 자,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절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정리하셔야겠죠. 자, 저는 오늘부터 이 책상을 솜사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강의할 때 솜사탕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솜사탕을 책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자, 우리한테는 이미 이건 책상이라고 부르자라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 사회성은 한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절대로 언어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불역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인데 출생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다르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우리말을 씁니다. 영어권에서는 영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각 출생 지역과 국가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건 그들끼리 이미 약속을 해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쓰자라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와서 우리말을 또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이다. 자, 세 번째 역사성입니다. 자, 언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이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역사성은 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변한다. 즉, 역사성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조선시대에는 과연 햄버거라는 말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없었겠죠. 왜 없었을까요? 당연히 햄버거라는 대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붙여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 명칭도 없었겠죠.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 되니까 사람들은 햄버거라는 말을 너무 쉽게 씁니다. 햄버거라는 대상이 들어왔고 이름도 들어왔고. 자,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새롭게 생기고 소멸하고
의미가 변하는 또는 형태가 변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역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문을 보죠. 중세의 사성. 자, 중세는 중세 국어가 쓰이던 세종대왕이 살던 시대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사성, 성조, 높낮이들. 자, 중세 시대는 지금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죠. 자, 글자의 왼쪽에 점을 안 찍기도 하고, 점을 한 개만 찍기도 하고, 점을 두 개를 찍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말의 높낮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액센트, 높낮이를 주는 표현은 없죠. 자,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현대국어에서는 장단, 소리의 길이만 표시하는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구나. 아, 그래서 역사성이구나. 또 지문이라는 말은 지금은 천이라는 말로 대신 쓰고 있죠. 또 미리네라는 말은 은하수라는 말로 지금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쓰이는 말들이 바뀌는 것 또한 역시 역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분절성입니다. 분절성은 불연속성 키워드를 두면 되겠죠. 자, 쉽게 말하면 끊어서 표현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서 표현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자, 비가 온 뒤에 해가 비치면 무지개가 뜨죠. 자, 저희는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색깔을 뚝뚝뚝 끊어버리죠. 하지만 실제 무지개의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7가지의 색깔이 사실은 아니죠. 번지면서 색깔이 나눠져 있을 뿐 사실은 한 덩이인 거죠. 하지만 저희는 편의상 색깔을 7개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신체 부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지만 팔, 머리, 다리 나눠서 부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언어의 분절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자, 언어는 무수히 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상상의 산물도 만들어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조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창조성에서 키워드는 만들다가 해당되겠죠. 자, 무수히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고플 때 배고파, 나 밥이 먹고 싶어, 속이 허전해, 출출해.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있죠. 무수히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들도 만들어냅니다. 실제 이런 대상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하지만 상상의 산물로서 머릿속에 떠올린 것들에게 실제 이름을 붙여서 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언어의 창조성이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추상성입니다. 자, 언어로 추상화, 즉 개념화의 과정을 거친다. 추상화, 개념화를 거친다. 이건 무슨 말이지? 간단히 정리하면 공통점을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모스, 백합, 장미, 국화까지는 전부 다 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것들을 꽃이다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추상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6가지 특성들 여러분들이 꼭 내용 정리하시고 예문 훑어보시고 문제풀이 통해서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언어의 기능입니다. 자, 언어의 기능은 일단 소통과 전달을 통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추상화를 통해 사고 능력을 발달시킨다. 라고 정리가 2가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건 소통과 전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아, 그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아, 저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지. 기억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화를 통해서 사고 능력. 앞에서 추상화는 공통적인 개념을 뽑아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의 추상화 과정을 만든다라는 건 구체적인 걸 구체적이지 않은 걸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만질 수 없는 구체적이지 않은 대상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바로 언어의 기능입니다. 자, 기능에는 일단 표현적 기능과 감화적 기능이 있습니다. 뒤에 다른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자, 표현적 기능은 화자의 감정, 심리, 태도 등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전달 의도가 있고 청자가 중시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 의도를 꼭 상대방에게 전달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과 심리와 태도 등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 지금 화났어. 나 배고파. 자, 이런 의도를 상대방에게 말한다는 거, 나의 지금 현 상태를 해결해 줘라는 내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사실적 판단을 내렸죠. 사실적인 정보 제공을 해준 거죠. 자, 어서 출발하시죠. 높였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 영우는 공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건 판단에 대한 확신성 여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도들을 화자에게,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현적 기능이다. 자, 감화적 기능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거나 머릿속에 숙지하실 때 한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자, 명령인데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알려주는 게 아니죠. 실제로 담배 피지 마세요라는 명령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서 학교에 가거라, 학교에 가라라는 실질적인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어나 광고문, 법률 용어, 도로 표지판 등에 많이 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친교적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당연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색하니까. 오늘은 뭐 날씨가 참 좋네요. 어제는 비가 왔는데 뭐 날씨가 추울 때는 감기 걸리지 않으셨어요? 라는 인사치레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인사말, 친교 관계를 확인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적이고 개념적 의미는 무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참 사납군요 라고 상대방에게 얘기했을 때 실제 날씨가 아주 좋지 않다라는 현 상황을 상대방에게 중개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무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진지 잡수셨습니까? 인사치레인 거죠.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표출적 기능인데, 자, 표출적 기능에서 중요한 건 아까 앞에 우리가 봤을 표현적 기능과 헷갈리게 됩니다. 자, 표출적 기능은 전달 의도가 없습니다. 청자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아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죠. 자, 예문 볼까요? 아야, 아파. 내 감정을 그냥 본능적으로 표출한 거죠. 자, 에구머니나 또는 어머 또는 아이쿠.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많이 쓰는 일반적인 감탄사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출적 기능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 즉 언어를 본능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달 의도가 없고 청자를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입니다. 자, 보존 기능, 보존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당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도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정보를 보존하는 기능을 직접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 또한 역시 보존하고 심지어 계승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째, 국어의 언어적 특징입니다. 자, 국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 부분에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인 문법 현상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국어의 언어적 특징, 언어적 특성입니다. 자, 언어의 종류는 일단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영역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음성 언어니까 말하고 듣는 게 되겠죠. 문자 언어니까 읽고 쓰는 게 될 겁니다. 자, 음성 언어는 입을 통해 표현하고 귀로 듣고 의사를 소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쉽게 감정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 화났어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하지만 단점은 오래 보존이 불가능하다. 실제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취를 뜨지 않는 이상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오래 보존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자, 문자 언어입니다. 문자 언어는 자, 음성 언어를 상징하는 부호입니다. 자, 더 쉬운 말은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수학을 배울 때 수학 선생님이 X, Y 이런 기호들을 칠판에 빼곡히 쓰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수학에서 기호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자, 국어에서 언어 또한 역시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다. 그리고 문자로 나타낸 언어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을 잘 보존만 한다면 100년 뒤에 후손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이미 저희는 몇백 년 전에 조상들이 또는 저희의 선조들이 쓴 책을 현재 보는 게 가능하니까. 자,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점도 억양, 그다음에 쉼, 감정 등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때 죽을래 라고 보내는데 옆에다가 이모티콘을 붙여서 보냈을 때와 이모티콘을 붙이지 않고 그냥 죽을래 라고 종이에 써서 줬을 때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죠. 자, 이모티콘이 붙어 있으면 아, 이 친구 장난치는구나 라는 그 친구의 감정이 표현이 되지만 이모티콘이 없을 때는 이 친구가 정말 화가 난 건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억양과 쉼, 감정 등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문상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국어의 문법의 본격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문상의 특징. 일단 국어는 파열음계의 3중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열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손바닥을 입 앞에 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국어의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속에 있던 공기가 내 손끝을 툭툭툭 치는 느낌이 분명히 나실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폐에서 공기가 나올 때 막혔다가 터트려지기 때문에 손을 탁 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혔다가 나중에 터트려서 나오는 소리들을 파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파열음의 3중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10개의 단모음을 가지고 있다. 자, 하지만 모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자, 10개의 단모음과 11개의 이중모음 또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은 총 21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법 현상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파열음계의 삼중체계의 10개 이상이 되는 단모음을 가지고 있는 국어의 특성을 좀 살펴봤더니 두음법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모음조화, 그다음에 동화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더라라고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두음법칙입니다. 두음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두음법칙은 첫 소리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첫 글자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윰, 리을과 야녀, 요, 뉴 등의 소리가 오지 않는 현상. 그래서 절대 니은과 리을은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글자가 올 수 있습니까? 니은과 리을이 나왔을 때 이음과 니은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을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의 언어와 바로 비교해 보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자, 북한에서는 여자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여자라고 부릅니다. 자, 북한에서는 로인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 남한에서는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지만 북한이 원래는 맞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는 계집 여자이고 원래는 늙을 로자인 거죠. 그래서 여자와 로인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굳이 니은을 이응으로,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서 씁니다. 그 이유는 국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법 현상이 생겨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발음의 편의성입니다. 발음이 편리하지 않다면 굳이 그 문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힘들면 굳이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바꿔서 편하게 발음해라 라고 해서 두음 법칙을 우리 남한에서는 인정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소리에 니은과 리을이 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갔을 땐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경로당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글자에 가 있습니다. 로라고 써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두음 법칙은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자음이 음절 끝에 닫힌 상태로 발음되는 현상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사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대표음 7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직접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소리를 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가, 느, 다, 란, 물, 방, 울 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유치하지만 이렇게 말 만들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죠. 자, 가, 느, 다, 란, 물, 방, 울입니다. 자, 이건 대표음입니다. 즉, 이 말 외에는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말들이 받침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로지 이 대표음 7개로만 받침의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박, 부엌입니다. 자, 받침이 다 다르죠. 하지만 얘네들을 발음했을 때 공통적으로 바뀌게 되는 대표음은 기역입니다. 그렇죠. 대표음 기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엔 또 무수히 많은 낫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낫,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낫들을 전부 다 발음하면 받침이 역시나 대표음 디귿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음이 7가지로 받침이 발음했을 때 변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모음조화입니다. 자, 말 그대로 모음조화는 모음이 조화를 이루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설명을 봤더니 양성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성 모음은 무엇이고 음성 모음은 뭐지? 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일전 축구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골을 넣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에서 응원할 때 와라고 소리를 당연히 지르겠죠. 그래서 양성 모음은 오, 아가 해당이 됩니다. 밝고 맑고 명랑하고 가벼운 느낌의 말들을 양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음성 모음은 일본이 역전골을 넣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매너는 아니지만 우하고 야유하겠죠. 그래서 음성 모음은 우,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말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것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는 현상을 모음조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먹다와 막다라는 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말을 활용시킨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다를 지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밥을 그렇죠. 어가 되죠. 왜 내 앞을 아가 되겠죠. 자, 앞에 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똑같이 어가 따라와서 모음조화를 이뤘죠. 또 아가 있는데 뒤에 똑같이 아가 따라와서 역시나 모음조화를 이뤘죠.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양성과 음성이 서로 같은 것들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현상을 모음조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동화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동화작용은 말 그대로 같을 동에 될 화자입니다. 같거나 비슷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쪽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을 닮아가는 현상 또는 똑같아지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음동화와 자음동화가 있습니다. 자, 전설모음화, 모음조화가 있습니다. 모음조화는 앞에서 언급드렸으니까 전설모음화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모음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단모음이 몇 개라고 했죠? 그렇죠. 10개라고 했죠. 자, 그 10개를 분석을 했더니 전설과 후설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의 설은 혀가 되겠죠. 자, 이쪽 친구들을 발음했던 혀가 앞으로 빠진다. 이쪽 친구들을 발음하면 혀가 뒤로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단모음 분류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우를 저희가 실제 발음을 해보죠. 이 하고 발음했을 때 이, 자, 혀가 앞으로 쑥 밀려 나오는 느낌이 분명히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 하고 발음하면 혀가 뒤로 쑥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인데 전설모음하는 실제 이 후설모음 5가지가 모음 이를 만났을 때 달라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모음 이를 만났을 때 말처럼 전설모음으로 짠하고 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설모음화는 사투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표준어에서 일어나는 문법 현상이 아니다라고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예문을 몇 가지 들어보죠. 저희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시라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돼지 괴기라고 말씀하셨죠. 자, 원래 표준어는 고기가 되겠죠. 자, 근데 자, 오와 이가 만났습니다. 그대로 확인해 보죠. 후설모음 오가 이를 만났습니다. 오 자리에 그대로 찾아가면 외가 있죠. 그래서 괴기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은 당연히 아이고 누구 어미야 라고 안 하시고 보통 아이고 누구 애미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역시나 어가 이를 만났습니다. 어가 이를 만나서 어 자리에 그대로 가면 애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설모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개음화입니다. 자, 구개음화는 끊어서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자, 구는 당연히 입입니다. 개는 천장이죠. 자, 음은 소리고 화는 되답니다. 즉, 구개음화는 입천장 소리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천장 소리가 아닌 것들이 입천장 소리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디귿과 티귿이 모음 이를 만났을 때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지읒과 치읒은 뒷시간에 자음분류표를 공부할 때 입천장 소리다, 구개음이다 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디귿, 티읒은 입천장 소리가 아니죠. 자, 굳이 그럴 필요 있니? 자, 구지라고 발음하죠. 디귿과 이가 지읒으로 만나 변했습니다. 자,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가 치라고 발음하죠. 자, 티귿이 이를 만나 치읒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구개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음화와 유음화가 나와 있습니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자음동화라는 큰 카테고리에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가지의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어에서 울림소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음화. 자, 비음화는 겨울에 감기 심하게 걸리면 콧물이 많이 나죠. 그럴 때 병원 어디 갑니까? 이 비인후과를 가죠. 그래서 비음화는 콧소리로 변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공식이 있습니다. 저를 또 따라 하셔야 됩니다. 유치하지만 따라 하시면 머리에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바닷가 너머 어머니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바닷가 너머 어머니. 자, 그래서 예를 들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자, 발음하면 궁물이 되죠. 그렇죠. 궁물이 됩니다. 자, 공식 그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죠. 자, 기억이 뒤에 미음을 만났습니다. 기억이 미음을 만났습니다. 비음, 셋 중에 하나로 변하겠죠. 자, 역시 이응으로 변했습니다. 비음이 아니었던 기억이 비음으로 변했죠. 그래서 비음하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유음화입니다. 유음화는 상대적으로 정리가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유음은 우리 국어에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리을을 만나거나 또는 자, 니은이 리을 뒤에 나타나서 만나거나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다 상관없이 니은은 리을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유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문 보고 정리하죠. 자, 칼날이란 말 발음했을 때 여기 니은이 칼, 그렇죠. 랄이 됩니다. 변했습니다. 자, 신라지만 발음을 하면 실라가 됩니다. 니은이 역시 리을로 변했습니다. 니은이 리을로 변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유음하다 합쳐서 동화의 현상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밖에 음상의 차이로 표현 의미가 달라지는 특질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음상이라는 것은 소리의 상,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모양으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물과 불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한 글자 때문에 둘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글자 때문입니까? 당연히 미음과
비읍 때문이겠죠. 모양이 다름으로 인해서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음상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국어의 전반적인 특징 첫 번째 시간을 일단 가졌습니다. 자, 국어에 대한 이해 시간이었는데 문법적인 요소가 뒷부분에 좀 몰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항상 복습은 미루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중요한 개념들 다시 꼭 정리하시고 예문들 꼼꼼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의문의 특성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문의 체계를 표로 정리를 해서 자음과 모음의 특성들도 더불어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 예습도 미리 하시고 저와 다음번 강의 때 즐거운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